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정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61강이고요. 정규식이라고 불리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규식이 뭐냐면 이제 뭐 자주 쓰는 건데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 조합을 찾기 위한 패턴을 찾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패턴 형태로 돼 있는 문자 조합을 맞춰가지고 그 형태가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C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있어요.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쿼리 쪽도 되게 많고요. 오라클이나 뭐 SQL 이런 데도 다 있으니까 뭐 형태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파악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정규식을 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찾아가지고 쉽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알고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서 한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CE에서는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REG랑 EX를 따가지고 REGEX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보통은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 전화번호 이 형태가 전화번호의 형태가 맞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형태가 맞는지 뭐 아이디 형태가 맞는지 뭐 인터넷 주소 형태가 맞는지 뭐 이런 형식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기능들도 몇 개가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까지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맞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용도로 조금 자주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URL 주소 쓰는 거, 전화번호 쓰는 거, 주민등록번호 쓰는 거, 뭐 이래가지고 쭉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뭐 0에서 9까지, 뭐가 0에서 9까지, 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첫 번째 숫자가 0에서 9까지 숫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0에서 9까지, 세 번째는 이게 뭐 11월 아니면은 빵월 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 요 주민등록번호가 이제는 0, 1, 2 뭐 이게 31일까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월 앞단이겠죠.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 2, 3, 4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요 4까지 쓰는 거 하고 나머지 0에서 9까지를 6개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다 알면은 좋겠지만 이거 저도 잘 모르고요. 뭐 뒤져갖고 형태를 다 뒤지면 좋겠지만 필요할 때 찾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외우고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REGX 클래스라고 해서 DOCS를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이게 뭔지 뭐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펑션을 쓰고 예제는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넣어놨고요. 이번 강의에 하려고 했던 예제 자체는 여기 보면은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쓰는 자주 쓰는 함수들이 몇 개 있어요. 매치나 is 매치, 그 다음에 스플리트, 리플레이스 뭐 이런 거. 요거 보면 스트링 할 때 썼던 문자열 제어할 때 썼던 거라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예제에 들어갈 건데 약간 복잡해요. 복잡한데 거의 다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규식을 넣어 놓은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갖다 쓰기 편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정규식을 다 따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정규식 샘플, 이거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참고용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이런 매치 함수 쓸 때 다 쓰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런 거 보면은 뭐 주민등록번호 형태가 돼야 되고 글자 세 글자가 돼야 되고 뭐 숫자 형태가 돼야 되고 영어 형태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즈매치를 쓸 때는 얘를 쓰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거 해서 뭐 주민등록번호인지 아닌지를 뭐 이렇게 볼 거예요. 어,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맞으면 쭉 쓰는데 못 쓴다라고 하면은 못 쓴다라고 이거 너무 길어졌구나 라고 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형태가 맞다면 뭐가 될까요? 880111 뭐 예제에 맞게 지금 맞추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맞추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뜨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자리가 0이나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자리에 2를 넣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NG를 치고 못 쓰게 돼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URL 주소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건데 얘가 만약에 URL 제 주소인데 정상적인 URL 주소다라면 쓸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HTTP나 HTTPS만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만 썼다라고 하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소가 맞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에 리스트라는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여기 매개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A를 넣는데 중간에 리스트를 하고 여기 AA를 줬다. 그 다음에 BB를 주고 리스트를 하고 BB를 줬다. 뭐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 AA, 리스트 AA나 리스트 BB를 찾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매치라는 함수 자체는 첫 번째 문자열만 찾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세 번째 위치에서 리스트 AA라는 값을 찾았다라고 적었어요. 보통 저희가 스트링으로 해서 뭐 파인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섞여 있는 형태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정규식을 쓰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플릿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라낼 수가 있겠죠. 스플릿이라면은 스플릿에 들어가는 게 정규식 문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플릿을 하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A랑 리스트 A 다 잘라내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AA랑 BB가 남겠죠. 예, 그런 식으로 스플릿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플레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이 리스트 AA나 리스트 BB를 뭘로 따고 싶냐면 그냥 숫자 1, 2, 3으로 따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리스트 AA랑 BB 빼고 리스트 A랑 리스트 BB만 1, 2, 3, 1, 2, 3으로 바꾼 거죠 지금. 나머지는 그대로고. 뭐 이런 식으로 정규식을 익혀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설명이 좀 길었는데 정규식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길게 했어요. 이런 예제를 만들 건데 예제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요. 되게 뭐 그림이 많아서 조금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뭐가 많지는 않아요. 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까 프로그램을 봤다시피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체크박스 바꾸는 부분, 체크박스 선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 이벤트가 들어가는 부분, 실제로 이벤트가 그 다음에 여기 라디오 버튼 선택되는 부분, 이렇게 세 군데 빼면은 나머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 샘플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그리드 뷰에 실제로 여기다 뿌려줄 값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콤보 박스를 선택했을 때 얘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숨겨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숨겨놓으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화면에 뿌려놓으면 좀 더 쉽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폼로드를 할 때 뭘 할 거냐 하면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시작할 때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테이블을 로딩하는 테이블을 호출을 생성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뭘 할 거냐면 데이터 그리드 뷰를 하나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전역으로 쓸 거고요. 아무 때나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전역으로 일부러 때려놨어요. 전용으로 쓸 거고 데이터 테이블을 쓸 거고 테이블 이름은 정규식 테이블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거예요. 이거는 세워놓고 하나씩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체 소스를 받아서 한번 보셔도 돼요. 그냥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한 컬럼들을 생성을 해줬어요. 타입은 그냥 다 스트링으로 때려놨습니다. 데이터만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때려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생성된 컬럼들을 테이블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요거까지 하면 이제 테이블 디자인에 이렇게 컬럼이 3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으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데이터 그리드 뷰에다가 로우를 애드를 시킬 거예요. dt 뷰에다가 로우에다가 애드를 시킬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 로우 형태가 들어가죠. 여기 데이터 로우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로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로우를 만들 수 있는 펑션을 하나 따줄 거예요. 데이터 로우를 생성하는 펑션을 하나 따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로우를 생성하는 펑션을 하나 따줄 거고요. 데이터 로우는 뭐 뉴로우 쳐도 되고 뭐 있는 로우 받아와도 되기 때문에 데이터 로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컬럼에 들어갈 값들 3개를 적어가지고 던져줄 거예요. 던져줄 거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잠시 숨겨놓고요. 데이터 로우에서 name이라는 컬럼, 여기서 만든 name이라는 컬럼, 그 다음 데이터라는 컬럼, 그 다음에 샘플이라는 컬럼 만들고 결국에는 여기서 선언해준 데이터 로우를 그대로 리턴해주는 뭐 이런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엎어줄 겁니다. 엎어줄 건데 어떻게 엎어줄 거냐면 이거는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로우에서 new 로우를 해서 신규 로우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네임은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정규식을 넣어주고 이 정규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샘플을 넣어줬습니다. 이 정규식에 대한 샘플을 넣어줬어요. 네, 요게 끝입니다. 요게 한 줄이에요. 요게 한 줄이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마무리로 데이터 소스, 데이터 그리드 뷰의 데이터 소스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그냥 부어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컬럼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럼 사이즈가 아니면 앞쪽으로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컬럼 사이즈를 오토 리사이즈를 해줘서 늘려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해주고 나면 우리가 실행할 때 이렇게 쭉 들어가요. 예쁘게. 조금 느리네요. 하여튼 들어갑니다. 뻑이 났다. 뭐냐? 입력 배열이 테이블에 뭔가 배열보다 하나 더 넣었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하하. 하나 빼먹었네요. 이 펑션을 만든 이유 자체가 펑션에서 선언을 해서 넣어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호출해야 데이터 로우를 리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 애들을 시켜준 거죠 지금. 여러분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오토 리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사이즈는 제일 긴 거 기준으로 다 맞춰졌어요. 만약에 밑에 줄에 더 긴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맞춰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맞춰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늘려가지고 쓸 겁니다. 정규식을 여기다가 하나씩 때려 넣을 거고요.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다 필요 없어요. 이거를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결국엔 지정 문자를 찾을 건데 그럼 이게 도리도리에서 앞에 대문자 도리랑 소문자 도리 이거를 찾겠다라는 정규식이 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문자열 체크에서도 아까 보면 리스트에 대한 문자열을 보겠다. 요거 살짝만 바꾸면 되겠죠. 문자열이나 뭐 결국에는 요 부분을 바꾸면 요 부분을 찾는 거니까 요 부분이 변수 형태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고정되어 있는 문자열 형태를 찾는 거니까 필요한 만큼 고쳐서 쓰시면 돼요. 거의 쉽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문자만 찾을 거다. 결국에는 얘가 문자만을 찾겠다. 그래서 이거는 스플릿 해가지고 결과만 찍어 놓는데 문자를 빼고 나중에 숫자만 뿌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따면 좀 애매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도리도리 이렇게 문자만 찾겠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얘네 세 개가 살짝 성질이 비슷해서 ETC라고 묶었고요. 얘네 세 개라는 게 이즈 매치 빼고 나중에 매치나 스플릿이나 리플레이스가 살짝 성질이 비슷해요. 이즈 매치는 그냥 약간 복잡한 것들 다 찾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 따놨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내용은 정규식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정규식을 생각보다 많이 모아놨어요. 이건 나중에 그대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올려놓은 소스를 그대로 내려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 정규식들은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막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화번호에 대한 정규식 검색하면 쫙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소에 대한 정규식 이렇게 치면 나올 거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규식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스트링을 다 파싱 시켜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정규식을 알아놓으면 도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으면은 쓰면 좋을 거고요. 나중에 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 룰 같은 게 정해져 있으면 그 룰에 대한 정규식을 만들어서 그 룰이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때 쓰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당연히 이제 쓰시면서 뭐 문자열 세 번째 파싱 해가지고 뭐 서브스트링이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세 번째 문자열이 뭐 A가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막 짜겠죠. 그리고 뭐 네 번째 게 어쩌고저쩌고 다섯 번째 게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쫙 짤 거예요. 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왕 하는 거 좀 편하게 해놓으면 좋을 거니까.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쭉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규식 샘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보다 넓어진 이유는 오토 리사이즈를 걸었기 때문에 제일 긴 거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하면 다 만들었고요. 이제 그거를 뭘 할 거냐? 이제 콤보 박스에다가 바인딩을 해줄 거예요. 당연히 로딩 할 때 바인딩을 해주면 되겠죠. 뭔가 문자도 많이 오고 카톡 지워버려야지. 네, 지금 못 주겠는데. 네, 들어오고요. 잠시만요. 얘를 종료. 됐다. 네. 네, 콤보 박스에 체인지 이벤트를 만들 겁니다. 체인지 이벤트를 만들 거고요. 체인지 이벤트를 그냥 체인지로 썼나? 콤보 박스의 값이 바뀔 때 넣을 거기 때문에 콤보 박스 체인지 이벤트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체인지 이벤트를 집어 넣을 거고요. 이 체인지 이벤트에는 간단하게 쓸 겁니다. 간단하게 쓸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해올 거고요. 이름이 뭐인 것만 쫙 빼올 겁니다. 데이터 로우를 빼와서 네, 이렇게. 요거는 콤보 박스에 셀렉트 체인지가 됐을 때 이거 말고 순서가 콤보 박스에 데이터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데 콤보 박스에 안 집어넣네. 어디다 집어넣지? 여기 있다. 아까 주석 처리한 거.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로우에 밀어 넣으면서 콤보 박스에 값을 같이 밀어 넣을 거예요. 네. 아까도 들어가 있었겠는데? 주석 처리를 했죠? 주석 처리를 했구나. 네. 그래서 콤보 박스에 값을 밀어 넣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 아까 셀렉트를 해왔죠. 네임에 있는 거 기준으로 셀렉트를 해와서 이거를 셀렉트를 해와서 이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데이터 로우를 갖고 와서 얘가 있는 데이터 로우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데이터랑 샘플에 있는 값을 여기 리스트에다 뿌려줬어요. 리스트가 아니고 라벨에다가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셀렉을 해서 로우를 갖고 왔죠. 이건 로우를 갖고 오는 형태고요. 결국에 콤보 박스에서 셀렉트 된 값을 갖고 온 거고요. 데이터 로우를 갖고 왔으면은 이게 여러 개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어차피 하나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첫 번째 걸 무조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데이터 샘플을 여기 라벨에다가 각각 넣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에 라벨이랑 라벨에 넣었던 값을 들고 오려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껍데기들은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껍데기들은 다 만들어졌어요. 껍데기는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체크를 했을 때 뭘 할 거냐면 정규식 비교를 할 거예요. 정규식 비교를 할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정규식은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쭉 뿌렸을 때, 어, 아까 어디 갔지? 화면이? 네, 이렇게 쭉 뿌렸을 때, 결국엔 정규식은 여기 있을 거고, 비교를 할 값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비교를 할 값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비교를 할 건지, 펑션이겠죠. 결국에는 어떤 펑션을 비교를 할 건지는 이 라디오 버튼 선택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그 시점에. 요 체크를 딱 했을 때 갖고 오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리플레이스일 때는 바꿔야 되는 값들이 있으니까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같이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벤트 시점은 잘 보시면 얘 하나예요. 얘 하나. 그죠? 얘를 클릭을 딱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정규식을 가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비교를 할지도 정해질 거예요. 선택되어 있는 거를 이 클릭하는 시점에 다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이벤트를 딸 만한 내용은 아까 체인지 이벤트를 땄었죠. 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뿌려줄 테니까 이 이벤트랑 이 이벤트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화면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심플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뭘 할 거냐? 정규식을 하나 만들 거고요. 정규식을 만들어서 정규식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정규식을 아까 여기 콤보 박스를 체인지 이벤트를 때렸을 때 만들어 놨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정규식 비교 값으로 쓸 거니까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라디오 버튼에 있는 값을 들고 올 겁니다. 라디오 버튼에 있는 값을 들고 올 거고요. 라디오 버튼이 어느 게 체크가 돼 있는지를 하나씩 비교를 해서 들고 올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라디오 매치 네임을 들고 왔는데 여기 라디오 버튼 값을 들고 왔는데 결국 얘가 체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쵸? RDO 매치 그 다음에 당연히 RDO is 매치 뭐 이런 식이겠죠. 이거는 하나씩 비교를 할 거예요. 뭔가 저거를 할까도 싶었는데 그 케이스문을 써가지고 비교를 할까도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놈이 이놈이라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더 심플하게 펑션이 짜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훨씬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거 형태로 땄다가 케이스문 형태로 땄다가 지웠어요. 지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닫았죠? 네. 그럼 결국에는 아까 체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들고 왔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벤트 두 개가 다 태워졌어요. 이미 아까 말했던 이벤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체인지 이벤트는 알아서 태울 거고 그다음 체크를 딱 눌렀을 때 요 값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갖고 왔어요. 물론 텍스트 박스는 안 가지고 왔지만 뭐가 체크되어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다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결국에는 아주 심플하게 딸 겁니다. 딸 거고요. 간단하게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정규식을 만들었고 그 정규식에 대한 비교할 값, 이 정규식 패턴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미 패턴을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RHEX를 때려 보시면 정규식 펑션 안에 보시면 자주 쓰는 펑션들 해서 쭉 나옵니다. 매치랑 리플레이스, 이즈 매치, 매치스라고 있어요. 매치랑 매치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러 뺐는데 매치스는 배열 형태로 빠지는 놈이고요. 모두 다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매치는 한 놈만 빼는 거예요. 첫 번째 검색한 한 놈만 빼는 겁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여기에 스플릿이라고 있어요. 여기 얘를 찾아서 스플릿을 집어넣습니다. 예제로. 그래서 이 펑션들에 대한 아까 라디오 버튼에 있는 맞는 펑션들을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결국에 결과를 받을 텐데 매치일 경우에는 자 결과를 받았어요.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정규식 패턴을 넣었죠. 정규식 패턴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펑션을 쓸 건지 정규식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m 데이터가 정상이면 찾았으면 매치되는 게 있으면이라고 봐야죠. 있으면 얘가 가지고 오는 거는 정규식 패턴을 찾은 위치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식 패턴을 찾은 값을 빼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이 밑에 테이블들에다가 뿌려주고 있어요. 여기 두 개에다가.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 뒤에는 OK일 때는 그냥 넘어가고 OK이면은 그냥 OK 치고 넘어가고 NG일 때만 여기다가 NG에 대한 사유를 적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에러 메시지 라벨이라고 붙였었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리절트 메시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위치를 찾았으면 OK를 넣고 거기에 있는 포지션들을 찾아서 이렇게 결과값을 만들어준 거고요. NG일 때는 정규식에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여기서 도리도리를 찾는데 도리도리가 없다라고 하면 도리도리가 없습니다라고 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도리도리 뭐 이렇게 도리도리 이렇게 도리가 있으면 이렇게 세 번째 위치에서 도리라는 녀석을 찾았다. 여기 보면 0, 1, 2, 3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애매하다라고 하면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개발하는데 별 위치를 모르면 애매하죠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됩니다. 코드 자체가 길지는 않아요. 금방금방이에요. 그래서 패턴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패턴도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똑같아요. 결국에는 얘도 아까 위에서 다 정했기 때문에 정규식 패턴을 다 넣었고요. 정규식 펑션을 썼죠. 정규식 펑션을 썼는데 결국에는 이 펑션 자체가 이제 isMatch라는 펑션 자체가 이렇게 불리한 형태로 있는지 없는지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에러고요. 있으면 OK인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이 isMatch 펑션이 될 것 같아요. 정규식 형태로 아이디가 형태가 맞는지,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뭐 생년월일 형태가 맞는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NG. 뭐 그러겠죠. 보통 그 정도로 해서 형태가 맞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하겠죠.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규식 펑션인데요. 네, 똑같은 구성이에요. 일부러 똑같은 구성으로 최대한 가져간 겁니다. 여기에서 다 때려 넣고 쓴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을 썼는데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환하는 게 스트링 배열 형태를 반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배열을 반환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있든 없든 뭔가 반환을 하기 때문에 자르다가 안 잘리는 부분은 그냥 넘기고 반환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조금 쓰기가 껄쩍지근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애매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중에 결국에는 이 배열이 0인 랭스가 0인지 1인지를 보려고 했는데 0은 애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도 들어와요 애지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들을 다 하나로 합쳤어요.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 첫 번째 배열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끊어주려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 있냐 없냐를 얘를 별을 하나로 합쳤어요. 스트링 하나로 일부러 합쳤어요. 안 합치셔도 돼요. 저는 일부러 여기 라벨에다가 다 뿌렸기 때문에 합친 거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 얘가 값이 있냐 없냐를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해서 결국에는 있으면 오케이. 아니 없으면 오케이. 지금 뭐 오케이 되는 걸 다 위로 올렸어요.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결과는 그대로 이 뭐라 그래나 배열을 하나의 스트링으로 물려놓은 애를 리턴을 한 거고요. 배열 통으로 쓰려고 하면 배열을 쓰시는 게 나오고 실제로 뭔가를 쓰시려고 하면 배열을 쓰시겠죠.
이렇게 스트링으로 가공해서 쓰진 않을 거고요. 네, 그렇게 쓸 거고요. 아니면 NG를 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레이스를 쓸 건데, 리플레이스도 똑같아요. 리플레이스도 똑같은데, 얘 펑션을 썼는데, 리플레이스는 인자가 하나 더 있죠. 리플레이스 반환 받을 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까 리플레이스 펑션을 타고 들어왔으니까, 이 텍스트를 집어넣었어요. 비교를 할 때. 네, 집어넣습니다. 리플레이스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 데이터를 받을 거고요. 뭐냐? 리플레이스, 뭐였죠? 반환을 받을 거고요. 이렇게 너린 놈도 조인을 걸었는데 왜 필요하지? 그쵸? 이거 필요 없는데? 맞아요. 리플레이스는 필요 없고요. 리플레이스는 필요 없고 S 데이터를 바로 비교를 하면 되겠구만. 이야, 잠깐만요. 이거 만들다 만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그냥 얘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넣었지? 뭔가 이렇게 넣었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넣으면 안 되나? 넣으면 문제가 되나? 제가 만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 리플레이스 해볼게요. 저렇게 하면은 매출의 배열이 아닌데 조인을 건다. 그러게 뭐네 그러지. 일단 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로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리스트라는 놈을 하나 찾아서 ist 복사를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놓고 0000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잘 되네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위에 거를 스플릿 하던 거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가 넣을 이것도 굳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나? 이 OK 엣지가 있을라나? 일단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상세 내용은 좀 더 뜯어보면 되겠지만 물론 잘못된 소스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예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중요한 거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중요할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는 이제 쓰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일 테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정규식들을 검색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조금 아는 척하기 좋다. 이런 느낌도 좀 들 수 있어요. 정규식.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하나 짜놓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고칠 때도 많고 고치기도 쉽고 뭐 이런 느낌이라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쓸 일도 없어요. 정규식은 실제로. 보통 보면은 저희 이제 로그인 할 때 아이디 패턴 같은 거 보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년월일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은 뭐 URL 주소가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좀 보겠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패턴 같은 거 조금 볼 거고 뭐 그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거 말고 문자열을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찾아서 뭐 이렇게까지 바꿀 일도 별로 없고요. 이거를 자를 일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스플릿 같은 경우도 한 스플릿 두 번 하면 똑같죠. 뭐 예를 들면 리스트 A, 리스트 B, A 한 번 자르고 B 한 번 자르고 뭐 다 비슷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런 거 체크할 때는 유용할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규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DOCS를 찾아가지고 집어넣은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정규식 펑션에다가 F1 쳐가지고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좀 계속 하는 것도 많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요새 제 블로그에 아니 블로그 아니고 제 유튜브에
뭐 여행 영상이 올라온다고 말씀이 많으신데 원래 올리던 건데 저거 된 거예요. 그 티스토리 쪽에다가 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티스토리에서 영상 링크 거는 방법이 살짝 바뀌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저희 그 코드 고치듯이 해가지고 코드로 따가지고 스크립트 단에다가 유튜브 주소를 집어넣고 있었는데 그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동영상을 그냥 검색해서 바로 넣을 수 있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씩 링크 따가지고 넣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제 영상들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행 블로그를 올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하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너 놀러 다닌다고 잘 안 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항상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일에 치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직급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준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뒤에 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적고 있는데 생각나는 거는 하나씩 적어 놓고 있어요. 적어 놓고 있고 그거를 물론 빨리는 안 되겠지만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보따리 풀어내듯이 뭐 이렇게 조금씩은 풀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올라온다 라고 만 안 하시면 하나씩 조금씩은 풀지 않을까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뭐가 또 올라왔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그래서 결국에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정규식을 한번 다뤄봤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계속 되뇌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언어에서도 다 있어요. 정규식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시면 이런 거 정규식을 쓰는데 익숙해지시면 어떤 언어를 하든 뭐 하다못해 쿼리를 짜더라도 뭐 찾아서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저는 쿼리를 잘 짜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정규식 자체도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비밀번호나 체크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쿼리를 쓰니까 생각보다 체크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규식 같은 거를 지금 제가 만들었던 예제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샘플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땡겨서 쓰는 형태로 하면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찾아서 이런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아니면 제 블로그를 들어오셔서 그때 긁어다가 그냥 쓰시고 아니면은 긁어다가 조금만 고쳐서 쓰시고 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강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준비를 해서 다음 강의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